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이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도적들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준 상황이 아니라 무슨 영광굴비를 구워서 고양이한테 막 이렇게 갖다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먹어라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속속 드러나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가 전현직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데요. 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조정 한다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대상들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채권단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게 채권단이 정부하고 산업은행이거든요. 거기를 구조조정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도적들인데 저는 대우조선해양판 봉이 김선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동강 주인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윗선에서 다 전부 다 돈을 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도 너무한다. 정말로요. 예. 이래도 우리 산업은행장을 낙하산 인사로 할 것인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요. 뭐 검찰 수사에 따라 하나씩 드러나고 또 보도는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얼마나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우선 이거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올 6월부터 이제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죠. 네. 일단 수사는 전직 경영진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맡았던 남상태 전 사장이 지인의 회사에 그 대학 동창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 20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산업은행장이었던 강망수 행장의 지인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남 전 사장의 뒤를 이어서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장을 맡았던 고재호 전 사장은 5조 7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을 이끌면서 회사의 부실을 가져온 핵심 인물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 현직 사장까지 분식회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정성립 현 사장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야기하려면 저희가 IMF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IMF 때 사실은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중분해됐을 때 그 가장 핵심된 이유가 분식회계였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분해가 되면서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2조 9천억이라는 빚을 떠안아주면서 대주주가 되면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남상태 전 사장, 2006년도부터 2012년 무려 6년 동안 사장으로 재임하셨던 이 남상태 사장님이 바로 IMF 당시에 대우조선 사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까 우리 천연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나라가 부패공화국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도덕적 해이를 보인 사람을 다시 저희가 이렇게 산업은행이 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어떻게 임용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저기 어디 윗선에서 생각하는 상식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놀랍네요. 예. 그런데 이 남상태 요 분은 분식회계보다는 이분은 로비 의혹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연루가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요. 근데 거기 더해서 뭐 예를 들면은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친척들을 특혜 준다든지 이런 거 같이 연루가 되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오신 분이 그 고재호 사장님.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 재임하시면서 무려 5조 7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만드셨고 거기 더해서 성과급 잔치를 하셨죠. 성과급 규모가 무려 5천억 원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이미 나갔지만 13,000명의 임직원이 평균 3,800만 원씩 받아가신 거죠. 예. 그래도 국민 세금이잖아요. 맞죠. 다 저희 나라 돈이죠. 근데 더 궁금한 건 제가
이렇게 성과급을 주면서도 경영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적자고 위기다라는 걸 알면서도 성과급을 준 건가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아직 정확하게 경영진이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 이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진 그룹에서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정말 이사진이 무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고 했다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이건 도덕적 파탄이죠.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정성립 사장님 이분은 지금 현재 아직 소환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김 부사장은 이미 소환이 되셨죠. 이분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5조 7천억 분식회계 혐의 때문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등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억대의 분식회계를 또 계획을 하셨죠. 저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죠. 현 경영진이 그 이제 체제 바뀌면서 과거의 단조를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예. 일반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네. 않는 이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뭐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저 들은 용어가 뭐 분식회계,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식이 이제 꾸민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꾸며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이제 조그마한 건설회사를 한번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중장부라는 뜻입니다. 이중장부. 네. 즉 기업 경영이 어려워서 적자가 나니까 자금을 유치하기 힘드니까 네. 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를 이중으로 기재하는 이거를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실제로 100억 정도가 손해가 났다. 이렇게 하면 200억 정도의 거짓 매출 채권을 끊습니다. 네. 그래서 100억의 이익이 난 것처럼 이렇게 장부를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건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분식회계 규모가 고재호 전 사장 시절 3년에 걸쳐서 5조 7천억 원을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분식회계로 처리되었는데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그다음에 감사원, 그다음에 정부기관이 왜 몰랐을까 하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분식회계의 목적이 뭐였던 건가요? 뭐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함이었던 건가요? 일단 그 경영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주채권은행에 속여서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한 산업은행한테. 산업은행에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전략이죠. 전략인데 적자가 나면 우리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경영진들은 책임을 또 회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흑자가 난 것처럼 꾸며서 그것을 성과급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눈속임이죠. 공적 자금이란 지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견실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부풀려서 문제 없다라는 걸 내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감사원 자료를 보면요. 2013년 그리고 2014년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을 딱 성과급 지급할 정도만큼 딱 맞춰서 조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시중은행으로부터 또 추가 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도 공적 자금이고 추가 대출도 약 얼마를 받았냐면 21조 원을 받았죠, 거의. 21조 원을 받았고요. 거기다 더해서 임직원들이 다 상여금, 성과금을 엄청 많이 받아갔죠. 성과금 얘기 많이 했고 이 중심에 있던 이 고재호 전 사장이 혼자서 받으신 것만 해도 3년간 7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을 받았고 더해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지금 이득 구조가 있는 거니까요.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2004년도부터 약 총 2,500억 정도의 배당금까지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업은행에서도 보면 산업은행도 경영을 잘한 거죠. 투자를 잘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 조작을 통해서
그 대우조선해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빚잔치를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지금 그 당시 시기에 성과급 잔치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경영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경영의 어떤 사항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딱 했다라면 그때 체질 개선을 했다라면 조금이라도 지금의 큰 여파는 막을 수 있었잖아요. 당시 이렇게 성과금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연봉이 돈 타가고 그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가급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상태 전 사장의 경우 연봉 2억 5,700만 원입니다. 서울 사무실 임대료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최고급 차량 지원해주고 운용비가 연 3천만 원 지급됩니다. 고재호 전 사장님요. 현직에 있을 때 똑같은 대우 받았고 비슷한. 그리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 월급만 4,300만 원의 고급 차량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입니다. 게다가 고재호 전 사장님의 경우 지난 3월에 퇴임하면서 받은 퇴직금, 여기 중요합니다. 퇴직금 얼마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금이 18억 1천만 원입니다. 아니 몇 년 근무하셨죠? 지금 3년, 고조사 3년. 3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1년에 대단하네요. 6억씩 받은 퇴직금이죠. 그래서 18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존의 적자로 존폐 위기가 있는 자회사를 다니면서 나가실 때는 18억을 가지고 나가신 거죠. 엄청난 액수인 거죠. 그들만의 세상이네요. 그들만의 세상으로 이 돈은 우리끼리 알아서 써도 된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퇴직금은 모든 챙겨줄게, 뭐 이런 돈들이 느낌이에요. 그 기업의 어떤 생산성으로 해서 창출된 돈도 아니잖아요. 공적 자금 그렇죠. 다 지원받은 돈이잖아요. 2015년 작년이죠.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건데요. 2008년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의 사회이사는 총 1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0명이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관계자였습니다. 예. 네. 그 중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을 일으켜서 굉장히 그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주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글쎄요. 정부와 뜻과 마음이 잘 맞다면 뭐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전문가라도 앉혀주시던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에 이사를 할 수 있었는지 아마 지금 알게 되신 분들도 참 경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조 7천억 원의 분식 회계. 저는요, 우선 이게, 5조 7천억 원? 5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조 단위가 되면, 아니, 조 단위도 아니죠. 억이 조금 넘어가면 약간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5조가 어느 정도 큰 돈일까 생각해보면, 자, 1억이 1,000개, 1,000억이 10개, 1조, 그게 5개? 야, 이 돈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이 잘 안 와요, 이 5조라는 금액이. 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5조는 진짜 조 단위 넘으면 저도 감이 잘 안 오고 1,000억 감이 오세요? 안 와요. 네, 1,000억 이거 못 씁니다. 이거 벌지도 못하고요. 이거 못 쓰고요, 사실. 그러니까 5조 원이면 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5조 원이면 월급 200만 원 노동자 2만 명 이상을 10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조선 위기인데요. 구조조정하는데 이만큼을 이 노동자분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5조 원이 넘는 이 엄청난 금액을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참 힘들었겠다. 이거 이렇게 장부를 만드느라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네, 아까 천 의원께서 분식 회계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실제 현금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가공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한 것인데요. 이를 묵인해 준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도 상당히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이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가 없든 도운 게 맞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좀 보니까요. 산업은행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퇴직 임직원 43분이 다시 대우조선 등 거래기업에 취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은행에 있다가 이후에 퇴직 이후에 이런 관련 대우조선해양 관련 업계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본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예쁘게 마치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회사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네.
지금까지는 계속 임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일개 직원 비리도 얼마 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보도가 됐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임원들만큼이나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그 대우조선에서 물류를 담당하던 직원 임모 차장이 8년간 회사 돈 210억 원을 빼돌려서 내연녀와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또 온통 명품으로 치장을 했다.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참 이건 화가 나는 게 허탈해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차장 직급에서 210억 원을 빼돌린다? 이건 정말 좀 상상하기 힘든 210억 원을 빼돌렸는데 모른다? 이것도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대우조선 해양이니까 가능했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맞아요. 드는데요. 그러니까 8년간 문구납품업자와 짜고 허위 무품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뭐 상가 계약도 했었고요. 뭐 외제 승용차 등 뭐 이런 거 고가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이 이제 임모 차장의 은신처 아파트에서 10억 상당의 뭐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외부 이 기업에 대한 외부 견제뿐만 아니라 내부 감시도 전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내부 네. 감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도 전혀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도에 내부 감사실을 사장 직권으로 폐지합니다. 그래서 네. 예, 감사활동 독립. 이 남상태 사장님은 정말 나신 분이세요. 나신 분. 예,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훼손하셨죠.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바로 그해 2012년에 이 상근감사위원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불수용했죠. 이것을 불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은행의 내부 자료에 보면 산업은행의 요구사항을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통 비상식적인 일로 가득한 부패 기업이 부패 공화국이죠 거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비리에 대해서 우려가 이미 제기가 됐었고 최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이 이렇게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분식회계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걸까요? 이 우리 역대 전두환, 노무현, 뭐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 사회이사, 고문 등은 전부 고위층 낙하산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이때 전례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우조선의 경영진, 그다음에 산업은행장 등이 전부 정관계 인사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부도로 망해가는 회사에 우리 국민헬스에 4조 원을 지원하게 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즉 전현직 고위급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에 관련된 이 지금 기소된 이 사장들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지금 MB 정권 시절에 주로 활동했던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측근 관련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사정당국을 싹 만들면 또 정치적으로 보면 레임덕을 좀 연장할 수 있고요. 또 거기 더해서 레임덕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현 정권의 그 비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러니까 정치적 효과를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논의의 초점을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맞추다 보니까 이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현 정부가 지원한 4조 원대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로 결정된 금액인지 또 누가 정한 건지 이런 논란이 되면서 서별관 회의라는 게 지금 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이 서별관 회의는 우리 청와대 본관 서쪽에 별관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서별관, 서별관. 네, 서별관 이런 칭호가 네, 사용된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경제해난회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올해 초까지 산업은행장을 역임하신 우리 홍기택 즉 은행장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도로 망해가는 회사에 4조 2천억 원의 유동성 지원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랐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찍소리도 못하고 덜러리와 옥두각시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업은행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게 일자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책임을 좀 피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폭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쪽 별관에서 한 회의를 폭로한 건데요. 홍익표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했죠. 그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바로 쟁점 사항은 뭐냐면 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지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 2천억 원의 그 추가 공적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알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주로 청와대와 기재부와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금융당국이라는 거죠. 어쨌든 현재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 수사의 칼끝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그 산업은행장 재임하시면서 대우조선해양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당시 남상태 사장의 비위를 확인하셨죠. 확인하셨는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첫 번째, 자신의 측근 7명을 고문으로 취업해줘라라고 압력을 행사하셨고요. 두 번째는 친척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투자해줘라. 50억 투자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얘기일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잘 아시는 분의 바이오 에탄올 회사 그 지분 투자를 54억 원 요구하셨죠. 그래서 이분은 참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네. 눈먼 나라 돈을 둘러싸고 대우조선해양의 임원들이 저지른 비리들, 그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또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로 인한 결과, 이 피해를 누가 입느냐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신문 칼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는데요. 적자 때만 공기업입니다. 흑자 때는 방만 경영을 하고 성과급 잔치를 하다가 적자만 되면 우리 공공이 다 같이 피해를 보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자. 이런 얘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벌써 공공에게 피해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의 근로자들에게 이 고통이 또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경제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대우조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 최근에 그 협력업체 직원이 목을 매서 숨진 사건도 있었죠. 근로자들한테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이 전현직 경영진들이 성과급 잔치로 그 비리를 저지를 때 적기를 지금 다 놓쳤잖아요. 지금 치료 타이밍을 손을 봐야 될 시기를 지금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손쓰기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근데 이 수많은 근로자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지역민으로서 좀 분노가 이는 부분인데요. 저도 진짜 좀 분노가 이는데요. 대우조선 경영진의 비리는 한둘의 개인 비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 대우조선을 바로 세워야 할 임무를 띈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대우조선을 침몰시키고 좀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또 대우조선의 몰락이 또 우리 지역 경제에 아주 직격탄을 네.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칼바람 앞에 서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누가 지금 책임져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0일 날 대우조선 산해협력업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신 거죠. 이분은 산해협력업체 폐업하고 임금 체불,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에서만 지금 조선업 정상화 방안으로 2만여 명 구조조정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량 해고, 임금 삭갈, 체불, 조선업 노동자들 다 벼랑 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우조선 사태가 아마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것 같고, 전 스스로 아까 하는 적기를 좀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굶었던 것들이 이게 나을 것 같지 않고요. 윗선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또 지금 수많은 근로자들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분들 다 그러면 다 구조조정에서 다 그냥 환부를 잘라내듯이 도려내야 될 대상입니까? 그러면 또 공적 자금을 또 투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을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진짜. 회사가 사실 어려우면은 우리 근로자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대우조선 경영진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놓고 우리 근로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IMF 때 망한 회사죠. 망한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산업은행에서 무려 2조 9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회생시킨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이 마당에 다시 4조 2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하고도 지금 회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굉장히 큰 기로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자 그 투여된 그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직 사장들, 역대 사장들, 더해서 산업은행의 정말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뼈아픈 책임을 정말 묻고 싶고요. 더해서 이런 경영진의 비리 문제와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노동자의 그 생존권의 문제 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서 정말 엄중하게 정부와 경영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이 한 번 더 이 고통 결국은 공적 자금으로 다시 회사를 회생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고통을 감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조사든 뭐 청문회든 뭐 저는 마음 같아서는 촛불 집회라도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제에서.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뿐만이 아니고요. 지역 경제, 거제, 통영, 부동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은행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 민중 살아가는 이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요. 그럼 이 부분 아니고 4조라는 돈이 국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들어왔을 때 전문 경영이 와가지고 회복해가고 복구해야 되는데 또 위에서 윗선에서 자문단 회의나 이런 거에서 또 이 작업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되풀이 되는 건데요. 대우조선은 해양만 이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하나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전부 낙하산 되는 기업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 서민들이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 청와대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네. 맨날 할 수 있는 게 투표 잘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제가 오프닝 때마다 뭐 350만 도민들이 감시자가 되는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고 이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 개선이 일어나가는지 여러분이 함께 감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5천만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이 감시와 함께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대우조선 임직원 임명에 관한 뭐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구조적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일종의 배임이죠. 공적 자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정말 처벌해야 된다. 처벌 규정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부패하고 좀 이렇게 좀 끊어내는 이런 좀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암담한 현실이고 총체적 난국이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된 우리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네.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철저히 좀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2, 제3 해양조선, 대우조선 해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저는 이 시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낙하산 방지법 제정도 한 방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삼당 무조건 협조해가지고요. 뭐 청문회도 모든 동원 다 수단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진짜 얘기해 주시면 이제 집권당의 새누리당 이번에 나서야 됩니다. 이거 나서가지고 전면적으로 개혁하시든지 이번에 새 집행부 나왔기 때문에 또 정부하고 또 청와대하고 다 연결되는 또 라인 아닙니까? 정부 이 새누리당이 힘을 써줘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말 해결할 의지를 표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한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눈먼 나라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떠나간 대우조선해양호.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오늘도 피짓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배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대우조선의 나라든 도적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응당한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감시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이 바로 서는 날까지 끝까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다시 찾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검은 그림자,
어둠을 걷고 빛을 들여야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주변 곳곳에 진정한 광복을 위해 감시자들이 늘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진정한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